주택 감정가 어프레이저 밸류는 셀러나 바이어에게 집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가격을 결정하는 집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감정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일즈 어프로치,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지, 코너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집들 사이에 끼어 있는지 등도 감정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한 그래도 셀러는 감정가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고 바이어는 감정가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곽현희, 케빈 킴입니다. 시즌2가 시작되고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영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거의 주말에 손님들과 쇼잉이 많이 잡혀 있어서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근황을 통해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쁘신 걸 보니까 조금 매매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생각보다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할 때도 있고요. 제 손님들 중에서 몇 분들은 계속 오퍼는 쓰고 계시는데 리스팅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아직 집을 못 사드리고 있는데 정말 요즘 코로나 상황이 맞나 싶어요. 네, 정말 제가 보는 동네도 괜찮은 집이 나오면 바로바로 펜딩 상태가 되고요. 미들마켓 집값이 계속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오퍼 경쟁 심해서 오퍼 쓰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바이어로서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일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희한하게 집과 맞는 손님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쉽게 원하시는 집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준비하시면 꼭 좋은 집 장만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저도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집을 파시는 분들도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야 할 감정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우선 감정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감정가, 무엇을 말하나요? 주택 감정가 어프레이저 밸류는 셀러나 바이어에게 집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가격을 결정하는 집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편하고 쉽게 각종 부동산 어플이나 인터넷에서 집의 감정가를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감정가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들과 의미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진로우나 레드핀을 통해서 집 구경하면서 제스티메이트, 또 레드핀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그 가격하고 리스팅 가격하고 꼭 비교를 해보거든요. 이런 감정가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나요? 90% 정도는 맞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편차가 심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데이터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감정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감정가는 제스티메이트 또 레드핀 에스티메이트와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터가 직접 확인해 드리는 감정가는 공인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감정가가 궁금한 집들이 좀 있는데 이따 따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정가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집의 가격을 산출하나요? 감정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일즈 어프로치, 두 번째, 코스트 어프로치, 마지막으로 인컴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서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세일즈 어프로치부터 어떤 방법인가요? 주택 감정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주변의 비슷한 크기와 연도, 방과 화장실의 개수 등을 참고해서 가장 유사한 집들의 팔린 매매 가격의 데이터를 사용해 나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주변에 비슷한 집들이 거래됐을 때 그 가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또 최근 몇 년까지를 검토하는지도 저는 궁금한데요. 이 동네별로 좀 집값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막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반경 몇 마일까지는 정확히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2에서 3마일 안의 매물들과 최근 1년 안에 팔린 주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주택이 없을 경우 제3의 감정 전문 업체에 의존하는 의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코스트 어프로치는 어떤 방법인가요?
이 방법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이 주택을 다시 건축한다면 전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지를 땅의 가격, 여러 가지 자재 비용, 인건비를 포함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집의 감정가에 쓰여지기보다는 새 집의 감정가를 내는 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래된 집은 다시 건축하는 비용으로 계산하기엔 좀 오차가 있을 테니까 새 집 분양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새 집들의 분양 시 내놓는 가격이 지금 말씀드린 코스트 어프로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융자 승인 과정에서 기존의 은행들은 감정가를 산출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으로 감정 가격을 산출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혹시 그런 경우 이제 새 집 분양 가격과 은행 감정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맞습니다. 새 집을 기존 은행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그 금액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 언급한 대로 코스트 어프로치를 기존 은행들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더 쪽에 있는 서드파리 업체가 감정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빌더 쪽에 세부 자료를 가지고 있기에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거의 감정 가격에 맞게 매매 가격과 매치되어 나오는 편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컴 어프로치는 어떤 방법이죠? 이 인컴 어프로치 방식은 주택에 적용하기보다는 상업용 건물이나 투자용 상가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발생하는 인컴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택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설명해 주셨던 세일즈 어프로치 방식으로 결정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제일 먼저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저도 집 살 때는 로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길가에 있는지, 막힌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지, 코너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집들 사이에 끼어 있는지 등도 감정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등도 감정 가격의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접근성이나 주변의 쇼핑몰, 상점들이 인접해 있는 곳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너무 가까우면 반대로 감정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생활 편의 시설들, 예를 들어 마켓이나 몰, 공원들이 5분에서 10분 내 거리 안에 있을 경우 감정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콕 집어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주변 학군이 좋고 주택가 안에 막힌 길에 위치한 집이라면 가장 좋은 감정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내가 좋은 집은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또 그런 집은 가치를 더 쳐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일즈 어프로치는 그 근처 집들의 매매가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나요? 예를 들어 내 집이 60만 불 정도의 감정가를 산출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주변에 비슷한 매물이 55만에 팔렸다면 내 집의 감정가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내 집에 비슷한 집이 65만에 팔렸다면 내 집의 감정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변에 나와 있는 비슷한 집들의 매매 가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집 주변 매매 가격이 내 집 감정가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집들이 최근 얼마에 팔렸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똑같은 조건의 집이 서로 붙어 있을 때 리모델링을 한 집도 있고 하지 않은 집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감정가가 좀 다르겠죠? 리모델링도 감정가에 도움이 됩니다. 단 돈을 들이셔도 중요한 곳에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 예를 든다면 주방이나 화장실, 바닥을 하드우드 등으로 바꾸실 경우 감정가를 높일 수 있지만 페인트를 쓸데없이 많은 컬러로 칠한다라든지 블라인드를 바꾼다라든지 백야드에 랜드스케이프를 한다라든지 솔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한테 예쁘고 좋은 집이라고 감정가가 다 잘 나오는 거는 아닌가 봐요. 네. 그래도 보통 리모델링을 하면 돈 들일 때 한 번에 큰 돈 들여서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집을 팔기 전
10만 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면 죄송하지만 감정가에는 3에서 4만 불 정도밖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생각하신다면 공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비용도 효율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고 감정가에도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정가 측면에서는 무조건 다 새로 했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잘 하시면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 좋은 점이 있긴 있군요. 뭔가요? 다른 집보다 빨리 팔릴 수 있습니다.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우리 속담처럼 사람들은 이런 집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감정가에는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오퍼를 받아서 잘 파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케빈 대표님과 주택 매매 시 꼭 필요한 감정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정가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감정가가 왜 중요한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죠? 오늘의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희 씨,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마음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나 당연히 팔 때는 좀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아주 싸게 사고 싶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바로 페어 마켓 밸류에 있는데요. 정확한 감정 가격을 산출함으로써 파는 사람도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도 시장 가격에 맞게 구입하는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감정가에 맞게 공정하게 사고 팔면 좋겠지만 그래도 셀러는 감정가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고 바이어는 감정가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매매가가 꼭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먼저 셀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정가보다 너무 높게 집을 판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감정가를 찾아서 마켓에 내놓는다면 요즘같이 셀러 마켓일 경우 조금 더 감정가보다 좋은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높게 내놓지 않아도 좋은 가격에 매매가 된다고요? 바이어들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이어분들은 감정가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면 서로 오퍼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감정가보다 높게 낼 경우 바이어들의 눈에 들지 못해서 오래된 매물로 낙인 찍혀서 후에 더 싸게 파셔야 될 수도 있으니 셀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감정 가격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보의 홍수라는 말도 벌써 옛말이 됐을 만큼 요즘은 일반인들도 많은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 보니까요.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리스팅하면 또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력 없는 리스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바이어는 감정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바이어분들은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내가 사고자 하는 주택의 전반적인 감정 가격을 미리 파악하시고 내가 원하는 집이 나왔을 경우 어떤 가격으로 오퍼를 써야 하는지 준비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무조건 싸게 오퍼를 넣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고 또 감정가 대비 비싸게 오퍼를 넣는 것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주택 매매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오퍼를 넣고 좀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이 부분이 저로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와 같은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시면서 또 감정 가격을 참고해서 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가가 융자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50만 불 주택을 구입하는데 감정가가 48만 불에 나왔다면 은행은 2만 불에 대한 금액은 융자를 해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는데요. 네,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클로징도 또 머릿속도 아주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러다 집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쉽게는 바이어가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더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셀러에게 정확한 감정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리스팅 가격을 낮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딜을 시작할 때 미리 정확한 감정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 매매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감정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셀러분이나 바이어분들께서 정확한 마켓 상황과 내 집의 감정가를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셀러분은 보다 좋은 가격으로 바이어는 내가 원하는 주택을 좀 비싸지 않게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에 꼭 전문가분과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저에게 연락하시는 것 아닙니다. 원하시는 곳의 지역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로 상담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좋은 주제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캐치프레이즈 외칠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 밖에서 정말 밖에서 주택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